돈 거래가 관계를 망친다. 친한 친구에게도 돈은 빌려주지 말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친구도 잃고 돈도 잃는다고들 한다. 요즘은 많은 사람이 이것을 상식으로 여기는 듯하다. 하지만 여전히 이런 말이 계속 들리는 이유는 그만큼 가까운 사람과의 돈 거래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평소에는 당연히 안 빌려줄 거라고 생각하다가도 막상 실제로 그런 순간이 오면 마음이 약해지기 때문이기도 하다. 설마 이 친구가 하는 마음에, 그리고 그 친구를 많이 아껴서 꼭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생긴다. 내게도 이런 일이 생긴 적이 있다. 예전에 친하게 지내던 선배가 연락이 왔는데 급해서 그러니 딱 일주일만 몇백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다. 괜찮은 직장에 경제력도 있는 사람이라 설마 하는 마음에 돈을 빌려줬다. 일주일이 지났는데 일주일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더니 결국 아무 소식 없이 반년이 지났다.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내가 더 연락하기 어려워졌다. 그래도 확인은 해야 해서 연락을 했더니 선배가 내가 돈을 떼어먹겠냐라며 화를 내는 바람에 졸지에 내가 나쁜 사람이 됐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나 말고도 여럿에게 그렇게 조금씩 돈을 빌려주식 투자를 했는데 그게 실패로 돌아간 모양이었다. 괜찮던 직장도 문을 닫았다고 했다. 자신이 돈을 떼어먹겠냐며 화를 냈던 선배는 결국 내 돈을 떼어먹었다. 불행 중 다행인 건 그나마 내가 빌려준 돈이 몇백만 원이 끝이었다는 사실이다. 한 번 빌려주고 나면 이번 것만 해결되면 돌려줄 수 있다. 조금만 더 빌려달라고 하는 경우도 많다. 그렇게 되면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빌려주는 돈의 단위가 점점 커지고 되레 상대에게 매달리는 입장이 된다. 빚 보증도 마찬가지다. 집안이 크게 어려워진 사람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대부분 가까운 사람과의 금전 거래가 원인일 때가 많다. 빚 보증을 잘못 썼다가 재산을 다 날려버리는 것이다. 애초에 사적인 돈 거래는 절대 금하고 보증도 절대 서주지 말아야 한다. 누가 그 말을 모를까 싶지만 막상 부탁을 받으면 마음이 약해지니 평소의 원칙을 잘 세워둬야 한다. 상대에게 인정머리 없어 보일까봐 혹은 관계가 서먹해질까봐 돈을 빌려주는 건 좋지 않다. 쓸데없는 눈치를 봐봤자 여차하면 돈도 잃고 관계도 잃는다. 단칼에 거절하기 어렵다면 적당히 둘러댈 이유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결혼 전이라면 부모님 이유를 대고, 결혼을 했다면 배우자 이유를 대자. 가족 중에 돈이 급한 사람이 있어 가진 돈을 모두 빌려줬다고 해도 된다. 상대가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정중히 거절하자. 이런 부탁을 받으면 내가 가장 친하고 나를 가장 신뢰하니 나한테 이런 부탁을 했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미 사돈의 8촌까지 부탁하고 다 안 돼서 나에게 연락이 왔을 가능성이 더 크다. 누구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니 나 혼자 미안해할 필요도 없다. 그러니 마음을 굳게 먹고 거절하자. 친구 사이뿐 아니라 직장 동료, 선후배 혹은 갑을 관계가 명확한 사이에서는 더더욱 금물이다. 꼭 도와주고 싶은 친구라면 돌려받지 않아도 되는 액수로만 마음을 표현하자. 그게 돈과 관계를 모두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다. 인생에는 초라한 시절이 필요하다. 젊은 시절엔 어린 나이에 성공해서 최연소 타이틀을 얻은 사람들을 부러워했다. 아니, 부러워만 했으면 다행인데 괜히 한참 뒤처졌다는 생각에 나 자신이 초라하고 한심해지기까지 했다. 다행히 그런 감정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다. 이른바 소년급제가 인생 전체로 보면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내 눈과 귀로 보고 들으며 깨달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소년급제는 중년이혼과 노년무전과 더불어 인생을 살면서 무조건 피해야 할 세 가지 중 하나에 속할 정도라고 한다. 불행한 중년의 가정생활과 궁핍한 노년 생활을 피해야 하는 이유는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어린 나이에 벼락출세는 왜 경계해야 하는 걸까? 다들 빨리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나? 이유는 단순하다. 소년급제에는 부작용이 따르기 때문이다. 너무 빨리 성공한 사람은 지나친 자기 확신과 오만이라는 함정에 빠지기 쉽다.
성공 원인이 그저 자신의 노력과 능력에만 있다고 여기는 탓이다. 이런 사람들은 능력주의를 맹신하는데 그러다 보니 성공에 필요한 다른 중요한 요소를 간과하게 된다. 성공하기 위해 노력과 능력이 필요한 건 당연하지만 나 자신이 아무리 잘났고 많은 노력을 했어도 기회가 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데 그 기회는 늘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법이다. 가정환경이나 사회적 환경 역시 자신이 하는 일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여러 차례 실패를 겪은 뒤 이를 극복하고 힘들게 성공한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이룬 게 아니라는 걸 알기에 매사에 겸허하다. 하지만 처음부터 일이 술술 풀려 너무 빨리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과 능력을 과신한다. 성공한 사람을 앞에 두고 주위에서 감히 지적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자신에게 진심으로 조언해주는 사람도 많지 않다.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쓴소리 따위는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 자연스레 타인의 어려움에 점점 공감하지 못하게 된다. 초심으로 돌아가려 해도 돌아갈 초심이 없는 것이다. 오만함은 언젠가 나 자신을 시험에 들게 하고 지나친 자기 확신은 부주의로 이어진다. 그 사례는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지 않은가. 젊은 시절 큰 성공으로 주변의 부러움을 샀던 이들 중 많은 수가 그 성공을 오래 지키지 못했다. 반면 어려운 시기를 충분히 겪은 후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성공한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도 안정적인 경우가 많다. 지금은 그런 사람이 더 부럽다. 40에 등단하여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작품 활동을 해온 소설가 박완서부터 75세의 나이에 오스카상을 받은 배우 윤여정까지 나이 들수록 더 빛나는 사람들을 보면 절로 경외감이 생긴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찬찬히 살펴보면 뜻밖의 깨달음을 얻게 된다. 바로 우리에게는 초라한 시절이 필요하다는 것. 20년 가까이 국민 MC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는 유재석은 무명 시절 방송이 잘 되지 않고 하는 일마다 어그러지자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한다. 진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정말 한 번만. 기회를 주셔서 나중에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지금 마음과 달라지고 초심을 잃어 이 모든 것이 나 혼자 얻은 거라고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한다면 그때는 정말 엄청난 이 세상의 그 누구에게보다 더 큰 아픔을 주셔도 저한테 왜 이렇게 가혹하게 하시나요? 라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지금의 유재석을 있게 한 것은 이 기도와 무명 시절이었다고 생각한다. 기회의 소중함을 알았기에 성공한 후에도 항상 겸손할 수 있었고 곁에 있어준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할 수 있었으며 수많은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다. 오랜 무명 기간을 통해 그는 최고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자세를 다졌고 그 덕에 시간이 지날수록 더 사랑받는 누구나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었다. 책은담에 불쓰고 중고 난위인상인이라는 말이 있다. 극한의 고통을 겪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 위에 설 자격이 없다는 뜻으로 힘든 시기를 지나온 사람만이 영광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말이다. 물론 누군가는 거듭된 실패를 통해 세상에 대한 원망과 울분만 키울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시기를 잘 넘겨 앞으로 당신이 얻게 될 성취를 오래 간직할 수 있는 그릇으로 삼는다면 이 시기 자체가 당신 삶의 가장 큰 행운이자 자산이 될 것이다. 그러니 초라한 시기를 겪고 있다면 너무 쉽게 좌절하지 말고 지금 이 시기가 당신에게 주는 가르침을 발견하자. 한 번에 성공하지 않아서 너무 빨리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조바심이 모든 걸 망친다. 최근 2에서 3년은 그야말로 투자의 시대였다. 다들 만나면 투자로 돈 버는 이야기를 하는데 바빴다. 합리적이고 건전한 투자는 당연히 권장할 만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면 위태로운 상황이 훨씬 더 많아 보인다. 심지어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우스갯소리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사람도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투자를 한다는 소리를 듣는단다. 수익률 변화가 엄청나게 큰 소위 잡코인을 하는 사람들에겐 비트코인조차도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이 뛰고 주식시장이 폭등함에 따라 상대적 박탈감과 위기의식을 느낀 탓이다.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끌어모으고 대출까지 감행해 무리하게 투자에 나선다.
그 초조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리스크에 대한 기본 개념도 없이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 투자를 할 때 하더라도 리스크 관리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세상에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상품은 없다. 고수익을 내고 싶다면 그만큼 높은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주식이나 펀드 계좌를 개설할 때 자신의 투자 성향 검사를 하는 것도 자신의 성향보다 무리한 투자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막상 투자를 하는 순간에는 소위 대박난 사람들의 이야기만 아른거릴 뿐 자신이 감당해야 할 리스크가 무엇인지 크게 와닿지 않는다. 나는 30년 이상 금융권에서 일했고 대부분의 기간을 기관 투자자의 입장에서 지냈다. 유튜브만 보면 성공한 개인 투자자가 넘쳐나는 것 같지만 실제 수익률은 알 수 없을 뿐더러 그들은 정말 운과 실력이 좋은 소수에 불과하다. 그보단 잘못된 선택으로 큰돈을 날리고 남은 생을 빈곤하게 사는 사람이 훨씬 많았다. 심지어 가족들과 인연이 끊어지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까지 있었다.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기관 투자자는 개인 투자자들에 비해 막대한 자금과 정보, 기업 분석력을 갖추고 있다. 게다가 시간과의 싸움에서도 절대적 우위다. 빚을 내서 투자를 해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는 개인과는 달리, 아니 빚이 없더라도 여차하면 목돈이 필요한 개인과는 달리 기관 투자자는 금리의 부담이나 자금 압박 없이 장기전이 가능하다. 자금의 규모로도 게임이 안 되지만 심리적인 안정감에 있어서도 게임이 안 된다. 초조한 자와 여유로운 자가 붙으면 누가 이길까? 그런 기관 투자자도 항상 금리 동향이나 다른 외국 기관 투자자의 동향을 주시하며 리스크 관리를 하는데 이제 막 책 몇 권 읽은 개인 투자자들이 확신에 가득 차 마구 투자를 한다. IMF가 오기 전 대만 출신의 대학원 동기 한 명이 한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싶다며 종목 추천을 요청해왔다. 나는 고민 끝에 당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한 두 회사를 추천해줬다. 하나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삼성전자였고 다른 하나는 절대 망할 리 없을 거라고 생각한 한일은행이었다. 그런데 그 한일은행이 1998년 부도가 난 것이다. 다행히 삼성전자의 주식이 워낙 많이 올랐고 환차익도 있어 조금의 이익은 봤으나 종목을 추천해준 사람 입장에선 너무나 아찔한 상황이었다. 역시 세상에 절대는 없었다. 그 후 나는 어느 것에도 확신을 갖지 않기로 했다. 특히 무한 성장에 대한 확신은 더욱 조심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성장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당시에는 영원히 오를 것만 같아도 세상에는 수많은 변수가 있다. 그 기업이 가진 내재적인 변수도 있고 그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외재적인 변수도 있다. 영원히 성장할 것 같은 회사 중에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2009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 주식시장에서 상장 폐지된 기업의 숫자만 436개다. 겁을 주는 꼴이 되어 미안하지만 그건 누구도 컨트롤할 수 없고 미리 알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할 때 하더라도 리스크 관리는 해야 한다. 주변에 주식으로 돈 번 사람만 있는 것 같고 가만히 있으면 나만 돈을 못 벌 것 같은 초조함에 주식시장으로 뛰어가면 그때는 언제나 끝물이다. 서점에 온갖 책이 쏟아져 나와 있다면 그 역시 거의 막바지가 다 됐다는 의미다. 모든 투자 물건에는 사이클이 있다. 탐욕이 극에 달한 시점에 리스크 관리 없이 투자에 나서면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다. 투자의 기본 원칙은 싸게 사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 너무 올라서 초조하고 걱정이 된다면 무리하게 투자에 나설 것이 아니라 다음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공부부터 제대로 하자. 투자의 기본부터 리스크 관리까지 차근차근 공부해 나의 내공을 쌓는 시간으로 활용하자. 이번 기회를 놓쳤다고 벼락 꺼지니 뭐니 한탄할 필요가 없다. 어느 시대에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고 천지가 개벽할 것 같은 변화의 순간들을 겪고도 삶은 언제나처럼 흘러갔다. 그러니 평정심으로 되돌아가자. 앞의 내용은 진영호 작가가 지은 어른의 재미의 일부분이다. 책 제목을 처음 보았을 때 가벼운 내용을 담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다. 하지만 나의 예상은 빗나갔다.
고전처럼 삶을 관통하는 다양한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나는 그 중에서 3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왔다. 시련이 있어야 성장이 있다는 이야기는 삶이 힘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아닌 빛을 주는 말이다. 조바심이 모든 것을 망치는 것은 비단 투자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인간관계나 비즈니스에서도 조바심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이 책에는 좋은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기에 책장에 꽂아두고 싶다.